마침 땅집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들이 거대한 구조물을 옮기느라 분주한데요. 한눈에도 모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아치 집의 기본 뼈대예요. 아, 기본 뼈대요? 아치형의 철골 2개를 붙여 땅집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데요. 왜 2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제 투더블로 치면은 모령 하나보다는 힘을 배가 증가가 하죠. 예, 2개가 겹치면. 강철을 아치 형태로 두껍게 성형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 철골 2개를 연결해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한 털에 9개씩.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한 털. 아, 한 틀을 완성시키는데 한동. 야, 그래, 아. 9개면 9시간 잡아요. 아, 그 9개면 9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하루 정도 걸립니다. 집의 기틀을 잡는 작업이니만큼 처음부터 온 신경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얼른 자. 좀 많아서 하면 돼. 좀 다. 작업자 넷이 아치 구조의 틀을 겨우 들어 올리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평. 빼대기 수평을 작업합니다. 아, 뼈 좀 세우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요거를 수직 수평을 잘 안 맞추면 집 전체가 틀리거든요. 아, 이것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잡아줘야 마지막 공정까지가 여기 안전하게 거기 되는 거 작업입니다. 뚫빙돼서 예, 요걸 잘 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집 위로 흙이 덮이기 때문에 골조를 세울 때부터 꼼꼼해야 합니다. 무게가 한 80kg.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 작업자의 장담대로 꼬박 10시간이 걸렸는데요. 집의 뼈대가 세워질 때마다 작업자의 얼굴에 피로가 내려앉습니다. 정신 또 합시다. 겨우 짬을 낸 작업자들. 2시이다, 2시. 시원다. 시원하세요? 아유, 물이 차가다, 물이 차가. 힘이 들지 힘 안 드는 일이 있나? 힘이 들지만은 뭐 이제 요 한 털 한 털씩 이제 우리가 맞추면 보람이 생기지. 보람 때문에 이제 하는 거야. 집의 대부분이 곡선을 이루고 있어 그 과정이 까다로운데도 아치 형태를 고수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땅 수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 경사지에다가 사면에다가 흙을 파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희들은 일반 평지에다가 이렇게 그 아치형 주택을 제작하고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위로 덮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형태 자체가 저희가 아치형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직각으로 된 그런 그 박스 형태 주택은 실제로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아치형 주택은 위에 차차 이렇게 채워가면은 이 위에서 누르는 하중 자체를 이 흙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아치형 구조가 이제 구조적으로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한 달이나 걸려요? 예. 그 공장의 제작 기간이 한 25일 정도고 현장에서 이제 집을 배치하고 나서 땅 속에 그러니까 흙을 덮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누군가의 휴식을 위해 작업자들은 자신의 쉼은 뒤로 미룬 채 종일 붉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숨막히게 이어지는 다음 과정. 아연 도금 강판이고 동그란 패널이요. 아치 패널을 생산합니다. 이거를 왜 만드는 건데요? 흙의 하중을 잘 받는 구조체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평면으로 된 철판보다 이렇게
곡선으로 굴곡을 주면은 힘을 더 많이 받거든요. 강판을 지게차 덧발에 걸어 기계 위로 옮기려는 순간 아이고 저런 아이고, 엄청 무겁다. 와, 엄청 무겁네. 들지를 못하네. 하얀 강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줄이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 강판 가운데 철심을 넣고 지게차 덧발 양쪽에 줄을 걸어 고정시킵니다. 이마저도 힘에 붙여 보이는데요. 그 무게가 가히 짐작됩니다. 2톤은 넘을 것 같은데요? 2톤이요? 네. 이거 끼는 것도 다 일이겠네요. 그렇죠. 아,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번엔 기계에 강판을 끼우는 일로 작업자들이 진땀을 뺍니다. 돌리고, 돌려. 한 번 더. 돌려. 조금 더. 좀 더 굴려봐. 장정 3시 붙어서 밀고 당기기를 30여 분. 겨우 성형기 입구에 철판을 끼웁니다. 두께는 1mm에 불과하지만 아연 강판은 자동차 자체를 만들 때 쓰일 정도로 고강도 자재라는데요. 땅집의 골조 사이사이를 채우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성형기를 통과하면 아연 강판의 한쪽 날은 안으로 반대편은 바깥쪽으로 꺾이는데요. 1차 성형을 마친 강판은 2차 성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엔 아연 강판의 면이 물결 모양으로 가공돼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말려 나온 강판은 역시나 독특한 아치 형태를 이루는데요. 물결 모양의 아치 패널은 건물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주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군요. 날카로운 비율을 항상. 아, 그럼 되게 위험하겠네. 네. 항상 조심해야 돼. 신경 조금만 쓰면은 안전사고가 나니까. 날에 베이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치 패널을 생산하는 날 작업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됩니다. 완성 패널의 무게는 약 30kg. 집 한 채에 24개의 패널이 들어가니 작업량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총 3채의 땅집을 짓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 작업자들의 마음도 바쁩니다. 성형이 끝난 아치 패널은 내부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요. 9개의 곡선 구조물 사이를 채우려면 패널 3개를 덧대야 합니다. 패널에 휘어진 부분을 맞물린 후 곡면을 따라 기계에 굴려주는데요. 패널의 양끝이 구부러지듯 서로를 감싸면서 단단히 연이어집니다. 이 음매가 깔끔한 것이 처음부터 하나의 패널인 듯 보이네요. 다시 기봉을 올립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3개의 패널을 이어 한껏 몸집을 불린 아치형 강판을 약 40cm 너비의 골조 사이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거대한 패널을 좁은 틈 사이로 넣는 섬세한 공정이다 보니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해내야 합니다. 힘 좋은 중장비도 이럴 땐 쓸모가 없습니다. 한 개당 한 30kg 정도 되니까 네, 3개만 붙여도 100kg 가까이 되는 무게죠. 근데 이다 들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게요. 네.
장정 4시 패널 한쪽을 들어올리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예 꿈쩍도 않는데요. 급한 대로 강목을 지렛대 삼아 들어보기로 합니다. 작업자 한 명이 강목 위에 올라탔는데도 패널은 요지부동. 아무래도 어딘가에 단단히 끼인 모양. 진땀이 절로 나는 상황입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아치골조를 당겨보기도 하고 패널 위로 올라가 온몸에 힘을 실어 충격을 주어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유연하고 일정하게 간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되게. 끝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 이상 잡아야 됩니다. 이거. 네. 네. 그 시간이 이게 제일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겨우 아귀가 맞아 들어갑니다. 골조와 패널의 곡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는지 살핀 후 나사와 볼트를 이용해 고정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강철 아치와 아연 패널을 뚫는 일이 작업자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철판이 두꺼운 철판이다 보니까요. 볼트가 박히는 것도 힘들고. 잘 뚫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구멍 뚫기가 힘듭니다. 강철과 씨름하기를 수십 분째. 겨우 구멍 하나가 뚫립니다. 튼튼한 집을 짓는 과정이니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이럴 땐 지름길이 따로 없는 법이죠. 더디게 작업이 진행된 탓에 칼퇴근은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거기 들어주세요. 거기 들어요. 혼자서 가능할까요? 안 들려. 급한 마음에 무모한 시도를 했군요. 이 공정이 오늘 넘어가면 다음 공정이 또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나무판을 이어 만든 망치로 패널 곳곳을 두드려줍니다. 미세하게 뜬 공간마저 잡아주려는 건데요. 악전고투 끝에 마무리된 일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이제 힘든 일이다 보니까 제일 오래 내일 이제 한동 더 해야 돼.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업자들의 노력 속에 완성된 부드러운 곡면 구조. 자연과 벗하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빛을 볼 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며칠 뒤 기본 골조가 완성된 덕에 내부 마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TV장이고요. 이쪽에는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이 천장이 생기고 온수통을 달고 화장실로 꾸밀 거고요. 이쪽 공간은 주방이 될 겁니다. 중문이 펴고 여기는 전실. 현관에 들어와서 신발장이 놓이고 전실이 되는 거예요. 땅집의 면적은 9.9 제곱미터, 약 8평에서 9평 정도입니다. 휴식을 위한 공간인데다 흙으로 집을 덮는 독특한 시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군요. 아, 이거 폼 작업하는 거. 아니요. 단열이요? 압력을 이용해 우레탄 폼을 주택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 가장 기본이 되는 단열 작업입니다.
되게 꼼꼼하게 감싸시네요. 우레탄 폼은 부풀어 오르며 굳는 성질이 있어 한 번 작업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땅집의 내부는 곡면이라 작업이 까다로워 언제 끝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는군요. 컵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한 동당 1시간 반이요? 네, 뿌려봐야지. 단열재를 일정한 속도로 뿌려 아치형 평면에 우레탄 폼을 균일하게 부착시키는 것이 관건. 제품이 정확하게 비율에 맞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품이 부착이 안 되고 제품이 이렇게 단단하게 안 나와요. 아, 그럼 단열재로서의 예, 안 되는 역할을 못하죠. 공기와 만나는 순간 부풀어 오르는 우레탄 폼 단열재. 아치 표면의 물결무늬 사이에 밀착돼 곡면 형태의 땅집 단열의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습기와 냉기에 취약한 구석과 모서리도 꼼꼼히 챙기는데요. 고압 분사 방식이다 보니 대량의 미세한 입자가 발생해 작업자를 괴롭힙니다. 그 안경에 뭐 묻어가지고 닦으라고. 보호장구 대신 착용한 안경의 렌즈도 온통 하얀 입자로 뿌옇게 덮였습니다. 약품이니까 공기가 안 되죠. 찰나의 휴식 후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레탄 단열 작업이 끝난 집 내부에선 벽표면 정리가 한창입니다. 부푼 정도가 달라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고 아치 형태를 따라 세심하게 긁어내기를 반복하는데요. 왜 긁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틈이 뜨니까 붙여줘야 되거든요. 아, 내장 작업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붙이게 되니까 미연 작업이 끝나면 합판으로 내부를 매끄럽게 덮어줘야 합니다. 이 합판은 대나무, 볏짚 등에서 분리한 섬유 조직에 압력을 가해 만든 내장재인데요. 엉덩이에 붙일 거예요. 이게 아치형인데 붙여져요. 아루로 이제 곡선, 곡면에 붙이는 합판이에요. 원하는 두께로 제작이 가능하고 표면이 균일해 곡면 구조의 땅집 내장재로 제격이라는군요. 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재가 좋다 한들 합판을 밀어 올려가며 고정시켜야 하는 천장 작업은 사람 몫입니다. 그래도 한 땀 한 땀 옷을 짓듯 정성을 다하는데요. 오늘 안 쏠 거야. 쉬는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 봐. 계속. 그럼 계속 밀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처지는 걸 막으려고. 대기 중인 내부 마감 과정이 한둘이 아닌 탓에 작업 속도에 박차를 가합니다. 뼈대 세우고 미비한 점들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이틀 정도 잡아야 됩니다. 없어. 이틀 후 고급 인테리어 재료인 향나무 패널이 등장했습니다. 벽면부터 천장까지 이걸로 덮을 예정이라는데요. 내장 마감 작업 이번에도 집의 형태가 작업자들을 괴롭히는군요. 구석으로 갈수록 재단이 까다로워집니다. 딱 어려운 부분. 아무리 정확하게 실측해도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기가 어렵다는데요. 자르고 깎고 맞춰보기를 여러 차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마감하기가 아주 나빠요.
이게 아무래도 네모가 아니고 네. 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점체 맞춰줄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수없이 시도한 끝에 들어맞기 시작하는 아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걸까요?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3일. 3일이나 걸려요. 네, 여기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 루바 치고 몰딩 돌리고, 그다음에 안에 화장실 작업도 들어가고. 며칠 뒤면 그저 동그란 형태였던 공간은 집의 모양새를 갖출 테지요. 반갑지 않은 손님. 비와 함께 외부 마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폴리에스터라는 단열재고요. 땅속집에 들어가는 단열재다 보니까 습기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습기를 머금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는 그런 단열재입니다. 폴리에스터 소재의 단열재는 습기에 강하고 배수성 또한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땅집 시공에선 빠질 수 없는 단열재 중에 하나라는군요. 이거 하나만 올려주세요. 아치 패널의 홈을 따라 조각낸 단열재를 끼워 넣어주는데요. 옷을 입히듯 전체를 둘러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반사 단열재라고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는 열을 다시 한 번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다시 이제 차단을 해줍니다. 알루미늄 박판으로 덮여있는 열 반사 단열재를 한 번 더 붙입니다. 복사열 차단에 효과가 좋아 널리 사용되는 자재라는군요. 다소 단열에 취약한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때 나무결 무늬의 긴 패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시멘트 사이딩이거든요. 비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시멘트 사이딩은 시멘트의 섬유 보강제, 정제된 모래를 섞어 고압으로 압축한 건축 자재인데요. 시공 요령이 좀 독특해 보입니다. 덮고 막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 타고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무늬가 아름답고 견고해 전원주택 외장자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흙이 뿜어내는 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용한다는군요.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작업자들이 젓갈색을 띠는 방수 시트, 아스팔트 싱글을 꺼내옵니다. 방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싱글을 덮는 거예요. 지붕 방수에 주로 쓰이는데요. 윗부분을 집 하단부 공면에 붙이고 뒤집어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때 대형 토치로 뒷부분을 가열해 주는데요. 접착 성분이 열기에 살짝 녹아 손쉬운 부착이 가능하다는군요. 표면 온도가 한 40도 가까이 나오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딱 붙거든요. 이제 작업자들이 손으로 눌러 아치 벽면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윗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합니다. 방수 시트 무게가 50kg 정도 되다 보니 자꾸 아래로 처지거나 표면이 울어서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편. 작업자가 방수 시트를 어깨에 메고 집 위로 올라가는데요. 손이 닿지 않으면은 지붕에서 내려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집의 높이가 3m에 달하다 보니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 방수 시트를 내려줍니다. 선 있는 데까지 어디요? 선 있어 먹친데. 다 내렸어. 다 왔다 여기. 이쪽으로 좀 줘. 좀 더 줘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줘. 야 땡겨. 됐어? 보다 꼼꼼한 시공을 위한 교육책인 셈. 근데 엎드려서 작업하시네요. 아, 방법이.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불편한 자세로 무거운 시트를 계속 잡고 있던 탓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으니 견딜 수밖에요. 한동 마무리 되신 거예요? 예, 아직 마무리 작업 조금 남았어요. 아, 이쪽 또 남은 거예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편 내부에선 목수들이 가구를 만들어 넣느라 분주한데요. 한 뼘의 공간도 허투루 쓸 수 없으니 고난도 작업의 연속입니다. 다락이요? 침상 부분에 다락을 해서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는. 소형 주택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도록 가구를 짜 넣는데도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니 난방에도 신경을 쓰는데요. 난방을 하는 거죠. 물을 데펴서 이게 온돌 패널이거든요. 이 고무관을 온돌 패널의 홈에 끼워 넣어줍니다. 온수가 이 관을 타고 흐르면서 마루를 데웁니다. 전통 구들과 유사한 원리인데요. 바닥은 물론 침상까지 꼼꼼히 깔아주었습니다. 최종 마루이거든요. 네. 마지막 작업. 바닥에 온수가 흐르면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위쪽에 있던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공기마저 훈훈한 땅집. 이렇듯 정성을 쏟으니 동장군도 두렵지 않겠습니다. 끝냅시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비다. 아이고 하루 종일 막 아이고. 일이 바쁘다 보니 작업자들 대부분 숙소 생활을 하는데요. 숙소입니다. 집이 멀어서 뭐 출퇴근 못 하고. 집이 뭐죠? 예예. 저 대구 쪽에 있으니까 가족은 보고 싶어도 뭐 어쩔 수 없는 여건상 집도 멀고 어쩔 수 없이 뭐 토요일 2주에 한 번씩 고향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야 그래 할아버지 안 보고 싶나? 보고 싶어. 할아버지도 사랑해 한별이. 가정에 생기 아니면은 뭐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해가지고 또 뭐 가정에 또 뭐 화목한 또 분위기도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은 또 뭐 화목해지잖아요. 돈 있으면. 예. 그래도 가장구실했다는 자부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달려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작업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지어진 땅집 세 채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침실과 거실까지 알차게 꾸며진 집의 내부. 복층 구조로 공간의 재미를 더했고요. 집 전체에 은은하게 퍼진 나무 향이 일상의 피로마저 내려놓게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선물 같은 쉼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게 될 테지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땅집. 트럭에 실을 일만 남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돌리고. 됐나 뒤쪽에. 됐어요.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견고한 집을 만들기 위해 자재를 아낌없이 쓰다 보니 생각 이상으로 무게가 나가나 봅니다. 장비 10톤, 동생 10톤. 7톤급 지게차로는 역부족. 결국 집 체급에 걸맞는 중장비로 선수 교체입니다. 생각인 것보다 좀 무게가 많이 나가서 큰 장비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몇 톤 차예요? 7톤 지게차인데 7톤 지게차로 원래 생각했던 게 한 7톤 정도였는데 가능할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네. 안 들려요? 네네. 네. 10톤 장비를 좀 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잠시 후 몸집도 크고 덧발도 훨씬 긴 지게차가 들어옵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똑바로. 기울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천천히. 완전 돌려야 되겠는데. 네, 됐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됐어, 핸들 똑바로. 작업자들의 수신호가 다급해집니다. 집과 트럭이 거의 밀착했다는 증거. 트럭 화물칸 위에 꼭 맞게 올리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늘 어려운 주택 상차 작업.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30여 분. 겨우 한 채의 집을 트럭 위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두 채의 집을 올리기 위해 상차를 완료한 트럭이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밖으로 뺄 준비하십시오. 이거부터 먼저 뺄까요? 그런데 주택 하단에 바퀴를 다는 작업자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봅니다. 칩을 빼내려고 밖에 달아서 칩을 빼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서 뺄 거예요. 공장 내에 위치해 있어 지게차로 드러내기 어려운 주택은 차량을 견인하듯 끌어내려는 건데요. 천천히 바깥으로 이동하는 집. 작은 바퀴가 7톤이 넘는 무게를 얹고 조심스레 굴러갑니다. 집을 짓느라 밤낮 없었던 작업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지게차로 들어올릴 만한 공간이 확보되자 그 뒤로는 일사천리 진행됩니다. 두 번째 집에 이어 세 번째 집까지 상차 완료. 부자재를 실은 차량을 포함 총 4대의 트럭이 떠날 차비를 마쳤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전라남도 장흥이요. 장흥이요? 예. 몇 시간 걸려요? 지금 이 승용차로는 한 5시간 걸리고 저희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늦은 오후 출발한 차량들. 지금부터 최종 목적지인 전라남도 장흥군을 향해 밤새 달려가야 합니다. 다음 날 장흥의 한 캠핑장.
캠핑장은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 공들여 만든 땅집 3채가 자리할 예정. 집터 옆으로 아치형 주택을 안착시킬 크레인이 들어오는 사이 강 건너에선 작전 회의가 한창입니다. 길이 지금 좁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한두 시간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길이 좁은 데다 아직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캠핑장이라 가지고 차가 천천히 가야 되고 또 다리고 이러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고 어쨌든 안전이 최고니까요. 진입로에 장애물은 없는지 살펴가며 저속으로 운행해 들어갑니다. 드디어 집터에 도착한 트럭. 이 다음은 크레인의 몫입니다. 인양질입니다. 그런데 인양질이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좁게 하면은 집에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집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틀로 잡아주고 이렇게 안 오므라들게끔 합니다. 6면체 주택의 경우 밀규팅에 줄을 걸 수 있는 반면 좀 더. 아치형 주택은 상부에 고리를 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듭니다. 잡아요. 천천히, 천천히. 사각틀 4귀에 줄을 달아 통째로 올리면 집이 상할 일이 없다는군요. 괜찮죠? 육중한 몸집의 집이 터널을 향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크레인에 매달린 집에 집중되는데요. 7톤이 넘는 집과 작업자들 사이에 양보 없는 힘겨루기 한판. 이런 집이 터 위를 살짝 비켜 앉았습니다. 잠시만 수고. 심기일전 다시 시도한 끝에 자리를 잘 잡은 첫 번째 집. 첫 단추를 잘 꿰서 했을까요? 나머지 일은 알아서 술술 풀립니다. 반나절 만에 아름다운 풍경 속에 동그란 모양의 집 3채가 그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의 이동식 별장이라면 이대로 시공이 끝났겠지만 땅집은 흙을 한번 덮고 잔디와 나무까지 심어줘야 완성입니다. 앞으로 5일간 마무리 작업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돌 경계할 거예요. 네, 경계석. 아, 여기까지 흙이 덮인다는 말씀이세요? 돌을 먼저 쌓아놓고 흙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쪽이 길이 되거든요. 길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 위치 표시하는 거죠. 아니 또돌 뜯어 내려가면 흙으로 집을 덮는다더니 트럭 한 대가 대뜸 자갈부터 와르르 쏟아붓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자갈이요? 밑에 층에는 자갈을 좀 갈아서 물이 배수가 좀 잘 되게끔 돼 있고요. 집 한 채당 23톤 차 트럭이 한 두 대 정도 와서 깔 겁니다. 네. 그러면 세 동이면 6차. 네네. 땅집을 마무리하는데 동원된 자갈의 양만 무려 140여 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이어서 거대한 바위를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땅집의 경계석 역할을 할 바위인데요. 이 역시 양이 상당해 보이는군요. 돌이 23톤 차로 한 10차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집을 덮어줄 흙도 때마침 도착했습니다. 먼저 물 빠짐이 좋은 자갈을 주택 주변에 아낌없이 깔아줍니다.
자갈이 충분히 쌓이자 이번엔 아치형 구조의 곡면을 따라 흘리듯 자갈을 쌓아줍니다. 이러면 균일한 두께로 흙을 덮을 수 있다는군요. 동시에 중장비 2대가 커다란 바위로 집의 경계를 세웁니다. 담장의 역할은 물론 흙이 흘러내리는 걸 방지한다는군요. 이제 흙을 덮어줄 차례. 자갈을 쌓을 때처럼 흙을 위에서 쏟아부어 천천히 쌓아 올립니다. 이 두께를 30cm 균일하게 잡죠.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외부 온도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살기 좋은 집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끝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땅집을 짓습니다. 한동안 내가 이틀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 5일에 걸친 조경 작업과 외부 인테리어가 마무리됐습니다. 드디어 땅집이 완성된 날. 주변의 풍경과 소박한 땅집의 조화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묵은 때가 씻겨져 나가는 기분입니다. 작업자들이 정성스레 심어놓은 잔디가 자리를 잡으면 더욱 보기 좋겠지요. 한낮의 더위를 피해 들어간 내부는 나무 그늘 마냥 시원합니다. 다락에 난 작은 창으로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여유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곳 하나 작업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한번 살아보이소. 진짜 좋은 걸 알게 될 겁니다.